TV.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백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잡지 GQ에 따르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음악 차트 중 가장 권위 있는 그곳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목표이고, 특히 핫백은 수십 개 싱글 차트 중 메인 차트로 스트리밍, 라디오 온에어 횟수, 음원, 매출 등을 종합해서 순위를 집계하고 있어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 인기나 팬덤의 열렬한 지지만으로 이 차트의 높은 순위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빌보드 긴 역사 속에서 아시아인이 선두에 선 것도 더욱이 신곡을 들고 첫 등장으로 비영어권 아티스트의 1위는 과히 충격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가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한 것은 2009년 10월 걸그룹 원더걸스 노바디로 빌보드 핫백에 76위까지 올랐습니다. 3년 뒤인 2012년 9월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글로벌한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국 가수 최초로 장장 7주 동안 빌보드 핫백 2위에 진입했고, 2016년 10월 2NE1 출신 멤버인 CL이 북미 진출 데뷔곡 리프티드가 94위로 진입하면서 한국 가수로 세 번째, 여자 솔로 가수로 최초로 차트에 올랐으며, 2020년 블랙핑크는 아이스크림이란 곡으로 빌보드 핫백 13위까지 진입했는데요. 이 중 방탄소년단은 핫백 순위에 가장 많이 올린 한국 가수이기도 합니다. 2017년 DNA 67위를 시작으로 마이크 드롭 28위, 페이크 러브 12위, 아이돌 11위, 웨이스트 잇 온 미 89위, 작은 것들을 위한 18위, 치킨 누들 수프 81위, 메이크 잇 라이트 76위, 블랙스완 57위, 온 4위, 시차 84위, 필터 87위, 대취타 76위 등 총 10여 개의 곡이 순위에 올랐고, 드디어 2020년 최초의 100% 영어곡인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11년 What Makes You Beautiful 곡으로 데뷔한 영국 인기 남성 밴드인 원디렉션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베스트 송 에버이란 곡으로 핫백 2위까지가 최고 성적이었고, 핫백 1위의 기록은 없으니 영미권 스타에게 관대한 빌보드 순위만 봐도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가늠할 수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핫백 1위 소식에 미국 인기 가수 저스틴 비버는 1분 45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역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BTS이며, 역사적으로 영어가 아닌 곡들은 미국 라디오 방송에 어려움을 겪었고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경우도 거의 볼 수 없다라며, BTS의 다른 한국어 노래와 달리 라디오 방송국들이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방송하고 있다. 그리고 모국어는 그들의 예술과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신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일본에도 알려졌는데요. 일본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수년간 빌보드 차트를 쫓아다녔죠. 진지하게 죽을 때까지 아시아권 아티스트가 핫백에서 1위를 하거나 2주 연속으로 1위를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아시아권 아티스트가 미국 음악 시장에서 결과물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2주 연속 진짜 대박이다. 덕후들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의 실력 때문. 보통 흉내내지 못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야. K-팝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미국 프로그램에서 퍼포먼스를 보면서 노래와 춤도 잘 추는구나 생각했어. 일본 젊은 애들은 거기까지 단련되지 않았어. 한국 엔터가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지. 약소 사무실이라 데뷔 때는 TV에 나올 기회가 별로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보다 팬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알릴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해왔고, 팬에 대한 것은 항상 정말로 제일로 소중히 생각하고 전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큰 팬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SNS에서 인기라서 다른 아티스트가 똑같이 해도 거기까지는 무리야. 노력과 재능이 넘치는 멤버들이지만 그 이상으로 인성들도 너무 뛰어나지.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사생활도 공개하고 팬들도 잘 알고 서로 정말 많이 아끼고 있어. 젊은 애들 특유의 갈등과 마찰도 다양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치 아름다운 청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들의 인간미도 무시 못해. BTS의 훌륭한 재능과 꾸준한 노력이 여기까지 왔군요. 그들의 인성도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팬미팅에 가고 싶지만 티켓을 점점 구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기에 왜 진작에 좋아하지 않았을까. 더 뮤직데이에서 다이너마이트 굉장히 기대되지만 모처럼 몇 곡 더 해줬으면 해요. 반대로 한 곡만 해줘도 대박인가. 한 곡만으로도 사치지만. 지금 개최 중에 테니스 US 오픈 회장에서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빌보드 1위는 굉장한 일이군요.
저스틴은 BTS 위협에 칭송하는 그들의 정체성은 모국어에 있다. 앨범은 영어로 모두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한글로 영어를 넣은 곡이 BTS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빌보드 2주 연속 축하해요. 저도 저스틴의 해설 읽었어요. 세세하게 분석하고 역시 음악계에 종사하는 슈퍼스타네요. 저는 예전부터 저스틴 비버를 좋아해서 저스틴 메시지에 감동했어요. 자신도 여러 가지 역사를 바꾼 경력도 있고 국적과 관계없이 음악 평가를 해온 뭔가 고급스러운 세계관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저 나라가 안 되는 이유라고 조작하는 사이에 자꾸자꾸 벌어지는 억지 일본. 아카데미상, 빌보드, 세계에서 모범으로 전염병 대응. 우리 일본이 상대적으로 왜 패했는가 하면 자국의 실패를 한국의 음모다. 중국의 배후라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 지금 일본 음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옛날 그대로야. 하마사키 아유미라든지 그 전성기는 한참 지났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 봐도 옛날 전성기 애니메이션에 너무 의지하고 있어.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아. 왜 일본은 안 되고 한국만 좋다는 이유는 뭐야? 자학사관이야. 1년 전 우연히 동영상을 보다가 그만 빠져버려서 이젠 헤어나지 못해요. 늦게 알아버려선지 잠도 못 자고 집안일이나 출근하는 시간 빼고는 그들의 영상 SNS 곡을 듣고 따라다니고 있고 너무 깊어서 파도 바닥이 안 보여요. 연습이나 리허설 장면 메이크업 의상에 맞춰 분장실에서 지내는 모습.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죠. 분명 대부분의 아미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들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눈도 마주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하는 건강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친근감이 굉장히 끌어올라 가능한 응원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영상 많이 올린다고 핫백 탑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들의 노래 퍼포먼스, 퀄리티 수준은 슈퍼스타가 되어도 상관없는 인품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거주하는 50대 아저씨입니다. 일본은 90년대까지 경제나 문화 등 모든 산업에서 아시아 유일무이의 선진국이며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조금 일본인으로서 자부심밖에 없었지. 21세기인 지금은 어때? 경제는 이미 중국에 밀렸고 올해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아시아의 한국에도 밀렸어. 문화는 어때? 난 K-팝의 좋은 점을 몰라. 오히려 싫지만 미국의 TV나 라디오에는 매일 K-팝이 흘러나와 젊은이들은 열광을 해. 전자기기는 어때? 어느 가게를 가든 입구에는 항상 소니나 파나소닉이 놓였는데 지금은 삼성이나 LG가 놓여 있어. 차도 요즘 일제는 잘 안 보여. 나도 그렇지만 특히 버블 시절을 겪은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이웃나라를 인정할 수 없어. 사실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 지금까지 윤사마도 빅뱅의 좋은 점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NHK의 송지를 보고 나서 병적으로 빠져버려. 지난 FNS에서 마이크 드롭을 보고 나서 더 빠져들었어요. 최근 2주 동안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안티인데 빠져버렸어요. 환영해요. 멕시코 거주하지만 일반적으로 BTS와 블랙핑크 노래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흐르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음악계 매체 피치포크와 N에도 많은 리뷰 등의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로 세계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어요. 10대나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알고 있고요. 이 곡은 아니지만 어린이 체육 수업에서 BTS 곡이 몇 곡 흐르고 있어요. 한국어로 미국인들은 춤이 있는 노래를 좋아하죠. 신곡도 운전할 때 라디오에서 몇 번 들었어요. 요점은 음악은 좋아하는 사람이 들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기뻐할 일 아닐까? 미국에 유학 중인 아시아인들은 동급생들의 무시와 따돌림을 받았어. 지금은 어때? 미국 학교에서 아시아 친구들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실제로 한국인들은 서양인과 결혼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아시아인의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야. BTS 알기 전에는 안티 쪽에 가까웠는데 물론 K-팝 아이돌 퀄리티는 높다고 생각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왜일까? BTS 퍼포먼스를 봤을 때 지금까지와 또 다른 충격에 빠져버렸어. 지금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들으면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보라 해요. 저랑 같군요. 저도 젊은 K-팝 아이돌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어른스러워져서 다시 곡을 들으면 좋은 곡이라 귀에 쏙 들어가요. 태태 늪에 빠졌어요. 한국 그룹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BTS에 관심이 없었지만 DNA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이돌 그룹 곡이라 별거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 다이너마이트도 빌보드 1위 당연하다고 느껴요.
자니스 팬이지만 최근에 BTS를 즐겨 찾아서 영상을 보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 저스틴 비버와 동등한 인기군. 차트만 보면 분석할 수 있지만 왜인지 미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현상. 몇 년 전 이상한 춤, 말춤 췄던 아저씨도 그랬죠. 베이비 메탈이 13위 했을 때는 이런 기사는 실리지도 않더니 역시 K-팝이라고 과장된 기사가 실리네요. 일본의 여론, 공작의 일환일까? 분한 건 사실이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K-팝 알기 전에 자니스 그룹 보면서 춤을 잘 추는구나 생각했는데 K-팝 보고 나서 자니스는 소꿉놀이 춤처럼 느껴져. 다른 뉴스에서 타키자와 부사장이 자니스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보통으로 무리잖아. 남날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으로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 난 한국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TV에서 K-팝 그룹의 춤을 보면 엉겁결에 쳐다보고 있지. 좋고 싫음을 떠나서 기술은 일본 아이돌보다 위네요. 자니스가 TV에서 흔들흔들 추는 춤과 모두들 같은 멜로디로 합창하는 거 보고 있으면 왠지 부끄러워지는 것은 젊을 때부터 서양 음악밖에 들어본 적이 없고 K-팝은커녕 K-팝에도 익숙치 않은 사람이지만 이번에 빌보드 1위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게 됐죠. 다이너마이트는 저 같은 아줌마 귀에도 기분 좋게 들려 한순간 팬이 됐습니다. 인종이나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것은 솔직히 칭찬하고 싶어요. 35년간 빌보드 탑 40 팬으로 해외 레이블 일본 법인에서 일했습니다만 핫백 1위는 대단해요. 놀랍습니다. 북미에도 코어 팬이 수백만 명 수준이라 자니스 팬들이 일본 오리콘 집계에서 CD를 몰아서 사는 행위가 전미 규모로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온라인 음악 미디어 스트리밍 재생 횟수가 차트 결정에 영향력이 커지고 일반적으로 거물급 해외 아티스트와 가수 합작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 국민적인 히트곡은 적지만 아티스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프로모션도 미국 각지에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 응석 부리는 자니스와 아이돌 그룹에 일본이 빠져있는 사이에 K-팝과 J-팝의 세계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게 됐어요. 일본 연예계는 괴롭군요. BTS도 전 세계가 사재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사태도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 일본에는 거기까지 아티스트는 당분간 없으니깐. 한국은 25년 전 반년 동안 남편 일 때문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음악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춤도 잘 추고 가창력도 좋고 멋있었어. 여자 그룹도 역시 한국인은 춤 노래 다 잘해. 해외에서 인기 이유도 알 수 있죠. 한국 정부 그렇게 예산 사용해도 괜찮아. 아, 정말 세계 방탄소년단이 되어버렸구나. 점점 먼 존재가 되어버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방탄의 인기 이유 중 하나죠. 먼 존재가 됐다고 말하니 지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게 되네요. 하하. 인기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요전에 FNS 가요제에서 자니스의 느슨한 퍼포먼스를 본 후에 BTS 깜짝 당했네요. 비유하자면 미우라 다이치가 7명 있고 게다가 전부 미너. 이라는 느낌. 인기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근하고 메시지도 높고 컨셉은 철학책을 이용하고 여러 비주얼도 있고 랩 발라드도 능숙하고 스타일도 좋고 노래 춤도 잘하고 버라이어티에서는 평범한 모습을 보이지. 남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팬들이 7명 아시아인들에게 꺄악대는 것도 역사적인 광경이죠. 아라시와 비교하면 젊은 여자들이 방탄에 가는 것을 이해해. 180cm 가까이에 잘생겼고 노래와 춤이 장난이 아니야. 땅 딸만한 자니스는 비교해보면 힘들다고 생각해. 아라시는 아라시의 좋은 점도 있는데 왜 그래? 매력 비교는 그만둬. 방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아라시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스마비 해체했으니깐 그걸 노리고 방 대표가 세계의 불길을 일으켜 할머니들을 붙잡은 거지. 팬층은 몇 년 전까지 10대에서 20대가 많았고 최근 팬층이 더 확대됐거든요. 스마트 해체와 시기가 다른데요. 착각하나 봐. 한국 정부가 총출동해서 K-팝에 돈을 꽤 들이고 있어. 국책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들이 실력이 없음 돈만 버릴 뿐. 가수나 아티스트 인품이나 실력이 있기에 인기가 있는 거지. 한국 음악에 대한 열정과 신념은
세계 수준이라고 할 만해. 지금 일본의 악수권이나 유희회가 주류고 TV나 길거리에 흐르는 음악도 옛날 노래뿐이고 과거의 유산에 언제까지 의지할래? 머지않아 큰일 난다. 여기 케이팝 안티들 입이 쑥 들어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 일본인에게 저스틴 비버는 최강의 영향력 중 하나니까. 미국은 대부분의 일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었어. 그런 나라의 힙합과 EDM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몇 년을 걸쳐 만들어진 것이 미국에 진출한 케이팝.